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31일 네. 8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입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이러면 나스닥이 나흘 연속 오른 거 아닌가요? 예. 예. 잭슨홀 미팅에 관한 작년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빠졌다가 그리고 또 어닝 시즌도 대부분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작년 8월 하반기 그리고 9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좀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예. 어제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주요 지수 다 상승했습니다. 강법 정도 기록했는데 다우가 0.1, S&P 500 0.4, 나스닥 0.5, 필반 지수도 한 0.4% 상승했습니다. 섹터 쪽에서는 헬스케어랑 유틸리티 섹터만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고 다른 섹터들 다 상승을 했습니다. IT 쪽이 한 0.8% 그리고 에너지도 한 0.5%, 산업재도 한 0.4% 등 이런 섹터들이 올랐습니다. 헬스케어랑 유틸리티 빼고 다른 섹터들 다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예. 보니까 금리가 또 빠졌네요. 조금 빠졌습니다. 1bp씩 빠지면서 10년물이 4.11%, 2년물이 4.89%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또 한 0.6% 정도 상승하면서 배럴당 81.6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허리케인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또 유가가 약간 올랐었다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도 한 5% 오르면서 2.8달러 그리고 영국 쪽의 TTF 가스도 한 2.3% 정도 오르면서 36유로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도 27,000불 회복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0.1, 메타가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빅테크들 넷플릭스, 엔비디아, 구글 1% 정도씩 올랐고 애플 같은 경우 한 1.9% 정도 또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은 22개의 종목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헬스케어 쪽에 일라일릴리 그리고 금융 쪽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등 이런 종목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라일릴리 옆에 바로 옆에 시총이 나오는데 저게 520 빌리언 달러다. 네,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50조 되는데 야, 참 저렇게 시총이 큰 주식이 올해 들어와서 50%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엔비디아나 메타나 이런 주식들도 다 230%, 140%, 테슬라도 100%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헬스케어 기업이 50%나 올해 올라가면서 지금 시총 바이오 쪽에 1등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큽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아래에서 잠깐 보시면 마이크론 이제 또 2.11%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또 올랐고 AMD도 한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서는 리비안 정도만 또 한 2.6% 정도 상승을 했고 뭐 GM이나 포드 약보합 정도, 루시드 강보합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뭐 크게 많이 올랐다거나 크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 섹터별로 종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어제 등락률 옆에 YTD로 연초 이후 수익률이 딱 나오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일라일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헬스케어 섹터에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마이너스 7% 그리고 네. 시총 1등이었던 존슨앤존슨도 마이너스 7%. 예. 네, 이렇게 작년에 선방을 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면서 일라일리한테 시총 1등 자리를 내준 그런 모습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헬스케어가 다 좋았던 건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라일리 정도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래서 어제 경제 지표 두 가지 정도가 발표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DP 비농업 고용인데 발표된 게 17.7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 19.5만 건 하회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수치가 37.1만 건이었는데 지난달보다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사진 1번 보시면 ADP 비농업 고용 추이인데 이 표에서는 그래서 결국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사진 2번에 IDP 비농업 고용 세부 내용인데 빨간색 박스로 된 것부터 보시면은 제조 쪽에서 12,000건이 증가했고 아래 서비스 프로바이딩 쪽에서는 트레이드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 이쪽에서 45,000건 증가, 그리고 아래 에듀케이션이랑 헬스 쪽에서 52,000건, 그리고 아래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가 3만 건 정도 증가했는데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 부분이 높았을 때는 한 7, 8만 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줄게 된 게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 쪽에 고용 부진으로 일자리도 좀 줄었다라고 ADP 쪽에서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1번 다시 보시면은 이게 그 월별 바 차트인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ADP 쪽에서는 또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전월이 37만 건이었고 컨센이 19만 5천 건이었는데 컨센보다는 많이 덜 나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ADP 그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이 꽤 심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ADP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발표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사진 3번 쪽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위에 빨간 박스 쪽부터 보시면은 잡체인저스라고 해서 이직하는 사람들의 네. 임금 상승률이 한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는 잡스테이어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계속 있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 5.9%인데 이직을 하면 9.5%니까 이직을 하면서 그 임금을 올린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뭐 건설 쪽은 6%, 또 아래 파이낸셜 액티비티 이쪽에서 6.2%, 에듀케이션 이쪽도 6.5%, 여전히 그 레전 하스피탈리티 쪽의 고용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높습니다. 6.9%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우측에 사진 4번에는 작년 3월 달이 그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때입니다. 네. 이때 맨 위에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보시면은 16.9%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6.9%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작년 3월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임금 상승률이 피크였고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절토 보고서도 구인 구직 비율이 1.5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리 하락에 약간 도움을 주지 네.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비농업 고용에 관한 오늘 데이터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덜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고용 지표들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또 발표된 지표 중에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네. 2.1%로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가 2.4% 정도였습니다. 사진 5번 보시면은 이제 GDP 잠정치의 세부 내용인데 우측에 그 바 차트가 아래로 된 쪽 이렇게 보시면은 네. 재고 투자,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우측에 하우징 인베스트먼트, 주택 투자라든지 엑스포트에서 수출 등의 부진으로 GDP가 컨센 대비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측에 페더럴 가버먼트 스펜딩, 그래서 연방 정부 지출, 이쪽도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진 6번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GDP 이제 세부 내용인데 흰색으로 된 게
컨센서스였고요. 주황색으로 된 게 발표치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DP 컨센이 2.4였는데 발표된 게 2.1이었다. 그래서 재고나 장비 등등등 이런 것도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면 4, 5, 6월 달이었으니까 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기 전이었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페더럴 가버먼트 스펜딩이 뭐 좋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우리 원달러 환율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도 좋지는 않았고 네. 반면에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수입은 좋았을 것 같은데 수입이 네. 늘었고 수입 그죠? 좋았고, 소비자들의 그 스pen딩 또 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달러가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스펜딩이 좋았고 네. 1Q GDP도 그렇고 2Q GDP도 그렇고 하도 올해 1Q, 2Q는 무조건 망가진다라고 또 예측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2%가 넘는 이런 GDP 상승이 나오는 게 네. 참 이 경제 전망은 확실히 전망은 그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저한테도 뭐 어제도 매경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반기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아니 그거 맞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경기 논란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이 주식시장 전망은 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2%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컨센보다는 좀 적게 나와서 네, 좀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블룸버그의 데이터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네. 블룸버그의 이 또 분석해 주신 애널리스트 분들은 약간 좀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7번을 보시면은 네. 이제 GDP랑 그러니까 GDI, 그러니까 글의 제목이 GDP는 무시하고 GDI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리얼 GDP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이 리얼 GDI입니다. 네. 이 두 개의 갭이 벌어져 있었을 때는 네.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이 그래요? 빨간색으로 된 에어리어가 경기 네. 침체를 발생했었던 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때도 약간 벌어져 있었고 이 코로나 때도 약간 벌어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개의 그 불일치성이 1.86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어떤 차이예요? GDP하고 GDI가 벌어진다는 그 차이하고 그 시사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GDP가 이번에 나온 게 2.1%인데 GDI가 이번에 0.5%, 그러니까 총 소득이 0.5%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 총 생산을 측정하는 두 지표의 갭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벌어질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고 일단 애틀란타 연은에서 3분기 GDP 나올 전망치가 5.9% 보고 있거든요. 다음 분기 GDP를.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GDP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이 갭이 벌어짐으로써 이런 요인들로 3분기 그 GDP 컨센이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쪽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8번 쪽에서 보시면은 기업들의 이제 코퍼레이트 프로핏인데 네. 이 마진도 좀 하락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하얀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4개 분기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의 투자나 고용에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갭도 벌어져 있고 기업들 이익 감소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위험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 이익 그 코퍼레이트 프로핏 마진이 한 10.4% 정도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한 10% 초반이었던 것 같고 2005년부터 2009년 이 당시에는 한 7% 밑으로 내려왔었고 또 2000년대 초반대 이때도 한 7% 가까이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게 좀 계속 기업 이익이 떨어지고 있어서 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EA가 어디죠? 소스 BEA가 그 경기국입니다.
예. 미국 그- 통계국? 네. 진짜 이 두 개 사진을 보니까 특히나 좀 신경 쓰이는 게 declining corporate profit. 네. 예. 예, 상무부. 상무부예요? 네, 미국 상무부입니다. 경제 분석하는 곳입니다.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 네, 뭐 Bureau of Economic 아날리시스.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관점인데요. 네. 이 GDP나 GDI 이거는 결국에 이제 그로스 도메스틱이잖아요. 네. 국내에서 생산된 네. 총생산하고 또는 이제 그 반대급부로 네. 국내에서 지출된 뭐 지출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생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소득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제가 그 가끔 보여드리는 팩스 사를 보면은 네.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그 S&P 500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41%거든요. 41%. 예. 해외 매출은 GDP에 안 잡히고 기업 실적에는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실적에만 예. 잡히고. 예. 그리고 이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도 BA 이 상무부의 이제 경제분석국에서 하는 것도 전체 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큰 기업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전체 기업들을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작은 기업들까지 안 좋은 기업들까지 다 그 에그리게 되니까 이 전체가 이제 미국 S&P 500하고의 괴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옛날에 워런 버핏이 80년 초에 포춘지에서 본인이 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안 한 이유도 지금 해외 매출이 그렇네요. 해외에서 버려들이는 거 그리고 너무나 이제 기업들이 국경 없이 글로벌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측정하는 거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매출을 측정하는 거하고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나 경기만을 보고 이걸 이제 투자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대입시키는 거는 조금 이제 아주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좀 관계성 자체가 조금씩 희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미국에 몇백만 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몇백만 개 기업들 중에서 S&P 500은 우리가 주요 지표로 브로드 인덱스로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몇백만 개 중에서 선택된 500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업들하고 이제 밑에 500개 기업들 아닌 기업들 그 중에 이제 좀비 기업들도 있고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경기 관점하고 주식시장의 관점은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예를 들어서 진짜 미국 S&P 500 기업이 전부 해외 매출만 100%다. 예. 이래도 그런 부분들이 GDP에는 이제 안 예. 잡히는 부분이니까 그게 괴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표가 좀 이해가 되면서 강세장에서는 GDP보다 GDI가 더 높아지는 그 해외 매출을 했던 뭘 했던 예. 그게 다 소득으로는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GDI가 이 GDP라든지 이 에버리지보다도 더 높을 때가 보니까 강세장이었네요. 기업들이 해외 매출 비중이 미국 기업들이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럴 때 강세장이 항상 있었네 보니까 있었다가 이 GDI가 GDP 밑으로 꺾이고 나서부터 그리고 2008년도에 예. 리세션이 아주 크게 왔었고 네. 지금이 딱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GDI가 네. 지금 GDP랑 이 평균치보다도 지금 밑에 내려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여기에서도 잘 되는 기업들하고 안 되는 기업들을 갖다가 평균을 내고 에그리깃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더 그렇잖아요. 예.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고 네,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고 못하는 못하는 애들은 애들은 이제 더 힘들고. 더 힘들고 그렇죠. 올라오기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갭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블룸버그 제가 또 본 거로는 그 경기 침체를 NBER이라는 곳에서 네. 딱 정리. 나중에 거기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해주는데 이제 그 NBER에서 이 GDP랑 GDI 둘 다 보면서 이게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이 갭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고 기업들의 이익이 좀 줄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주식 시장의 투자 관점이랑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코멘트를 맨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또 오늘 터치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기사 제목 자체가 GDP는 조금 무시라고 이번에는 GDI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런 데이터를 계속 네. 좀 팔로우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종목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서비스나우 티커로 CRM입니다. 어제 1.5% 상승했고 시간 외에서도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8.6빌리언,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고 EPS는 2.12달러 발표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매출 구성에서 구독 서비스가 거의 다인데요. 네. 이번에 8빌리언 나왔고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제 under revenue라고 해서 이연 수익 이제 앞으로 또 받을 돈들이 있는데 14.24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 바로 가이던스 쪽 보시면은 다음 분기에는 2.05달러에서 2.06달러를 제시했는데 컨센서스가 1.84여서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34.5에서 34.7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34.7에서 34.8로 상향 조정했고 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또 시간 외에서도 한 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CFO 코멘트 쪽 보시면은 기술이나 소매 및 소비재와 같은 여러 산업이 좀 부진했었다. 거시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고객들이 조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CRM의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고객들을 새로운 AI 시대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클라우드랑 또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는 회사인데 AI 쪽으로 이쪽에서도 또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을 좀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출 가이던스보다 컨센보다 가이던스가 소폭 상회했는데 네. 주가가 왜 이렇게 시간에서 6%나 올랐나 봤더니 OP 마진이 28%에서 30%로 네, 또 올라가니까 OP 마진 증가율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OP가 31.6%를 기록을 했는데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다 생각했다가 그 28%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좀 느낌이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안 좋았었죠. 작년에 많이 빠졌다가 올해 들어와서 또 그렇게 시원하게 오른 반등이 그렇게 네. 연초 한 25% 정도 나네요. 연초 잠깐만요. 연초 60. 거의 한 60%, 60% 정도 네, 올랐나요? 60% 정도 됐습니다. 올해 네. 60% 올랐군요. 네, 구글 YTD로 보니까 거의 60%고 1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37%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2주 저가가 126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맞습니다. 210호까지 또 올라 있는데 네. 5년 한번 해보세요. 고점은 얼마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아, 네. 300이 306달러 네, 넘었었는데 307달러 넘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215니까 예. 그래서 126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른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죠, 메타까지 좀 강하게 올랐는데 세일즈포스가 그렇게 세게 반등을 하지는 네. 못했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계속 부진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낙폭에 지금 딱 네. 50% 정도 회복돼 있는데 일단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티커론 CRWD라고 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사이버 보안하는 회사입니다. 어제 1.7% 시간 외에서 한 1.4% 정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731.6 밀리언 달러,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EPS는 74센트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쪽도 거의 다 구독 서비스 매출입니다. 이게 690 밀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GPM이 한 8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해서 매년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인데 이것도 2.93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37% 증가, 컨센 약간 소폭 하회했습니다. 쪽도 가이던스 바로 보시면은 다음 분기에 매출을 775에서 778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연간 가이던스도 보시면은 3빌리언에서 3.04빌리언 정도 벌 거다라고 기존에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단만 조금 더 상향 조정하면서 3.03에서 3.04 빌리언으로 다시 또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뭐 크게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도 한 1.7, 시간 외에서 한 1.4 오르면서 실적도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난번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긴 했지만 그때도 거의 컨센 대비해서 한 80%에 가까이 네, 맞습니다. 비트했었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EPS가 S&P 500 전체 예상 EPS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최근에 PER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도 조정을 받았고 네. EPS도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S&P 500 전체 PER이 지금 한 18배 정도 저번에 20배 갔다가 거의 19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19배 한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나흘 동안 또 주가가 올라오면서 예. 또한 235가 EPS가 EPS 235 예상치니까. 정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235면 딱 20배 곱해주면 4,700이 네, 되죠. 그렇습니다. 4,700이 PR 20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이거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뭐가 장 있죠? 전에 있고요. PC 이 물가지표 나오는데 개인 소비 지출 YY로 3.3%, 그 전월달 6월달에 3%였는데 이게 그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약간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코어 PC YY도 4.2%, 지난달 4%보다 한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컨센보다 이제 낮게 나와야 좋은 그러니까요. 겠죠. 네. 그래서 컨센이 약간 3.3 이렇게 약간 높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좀 안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컨센보다 낮게 나올수록 좋은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보다 올라가는 거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밤 장전에 또 장렬리기 1시간 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궁대리께서 중요한 얘기를 방금 해주셨듯이 우리가 컨센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기업의 실적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경제 지표도 컨센 대비 어떻게 나오는지 주식은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컨센 대비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민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궁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